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3022점 얼마였던가? 3000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입니다. 중국의 현황령이 해제돼서 대한민국 아이돌 스타들의 중국 콘서트 및 기타 등등 문화 콘텐츠의 수출로 엔터테이너 사업이 중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져서 중국의 돈이 대한민국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밀고 있는 방식이 때 오프닝이고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냥 지금 오늘이 6월 21일이니까 6월 4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며칠입니까? 10며칠 지났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좋아졌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았다고 우리 삶이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고 크게 나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이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저 대통령 치하에서 이 나라를 내가 전후 빈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렸어. 그거는 여러분의 공이지 그때의 대통령의 공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준비한 거는 뭐 한 꼭지 반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밖에 안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의원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격을 해도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이상의 반응이 안 나와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대위원장은 여러분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라는 자가 이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알려진 걸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기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최욱이 매불쇼에서 김민석 지명자를 출연시켜가지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모든 비판점들을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할 자리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들이 하는 개소리들이 왜 타격감이 없는지는 어제자 매불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데도 헛소리를 하는 회견을 열거나 청문회 헛소리하면 화가 났었는데 요즘 화도 안 나요. 그냥 그러시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래 뭐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도 아닌데 그래 그 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 누구더라? 몰라 몇 선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겠는 의원 뭐 헛소리 하면 네 잘한다? 그래 저도 딱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는 민생을 챙기려고 발아가는 야당을 발목 잡더니 야당이 되더니 이제는 여당 발목을 잡습니다. 하는 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모로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민생을 챙기려는 야당을 발목 잡다가 그 야당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민생을 챙기려는 여당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잘 되려는 거인데 그걸 발목 잡는 거를 모르면 그 사람 정치할 자격 없고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 다 잘라야 됩니다. 하루에 뉴스를 30분씩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거와 반대되는 사실만을 기자들 앞에서 혹은 청문회장에서 떠들고 있으면 자격 없어요. 그 실력으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 실력으로 무슨 보좌관을 합니까? 반대로 그걸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 없어요.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를 알면서 막고 발목 잡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하는 행동이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그 행동 때문에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7석이나 되는 정당 해산 심판에 올려가지고 107석을 몽땅 다 날리는 거는 너무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따위로 정치하는 새끼들이 무슨 정치를 해요? 말씀드렸지만 알고 하는 행동이면 나라 망하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거니까 정치하면 안 되고요. 모르고 하면요. 하루에 뉴스 30분도 안 봐요. 모든 보좌진하고 국회의원이요. 무슨 그 실력으로 정치를 해요? 때려치워야지.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요. 이게 추경으로 민생지원금도 나오지만 100만 명이 넘는 7년 이상이었나? 장기 채무자 중에서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보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7년 이상 못 갚아가지고 그게 이자가 붙어서 2천만 원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채무를 7년이 지났는데 탕감하려면 정부가 그럼 이거 2천만 원을 다 갚아준다는 거냐? 도대체 내 세금으로 그 2천만 원을 왜 갚아주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셨던 재윤경 의원님과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재윤경 전 의원님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정의당에서 운영하던 팟캐스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매주 들었거든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돌아가시기 전에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그리고 지금처럼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소리 하던 시절의 진중권, 세 사람을 합쳐서 이제 노유진. 그래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이제 그런 팟캐스트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재윤경, 그때 당시 이제 주빌리 은행을 운영하던 분이 출연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 재윤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존재감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재윤경 전 의원님이 그때 누구였더라? 또 어떤 교수님 한 분하고 성남시장을 찾아가서 성남시에서 이런 걸 한번 운영해보자라고 제안해서 열게 된 은행이 주빌리 은행이에요. 주빌리 은행이 뭐 하는 데냐면요.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상속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원의 빚을 떠안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계속 빚 독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1억 원의 빚이 독촉된다고 하면 그거를 1억 원을 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장기 연체로 넘어가면 이 채권을 원래 처음 빌려줬던 은행이 팔아버립니다. 다른 데다가. 싼 값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걸 지고 있었는데 또 장기 연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 또 팔아버립니다. 이게 보통 2번, 3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2번 팔아지게 되면요. 갚으라고 독촉되는 금액은 1억 원인데요. 첫 번째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두 번째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팔고 세 번째로 팔면요. 작게는 2%, 많으면 5% 정도로 판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채권을 마지막에 산 사람은요. 이거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1억 원 내놔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케이블 광고에서 보는 뭐 무슨 신용정보 뭐 그런 회사들이 그런 일 하는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20군데 50군데 독촉하다가 뭐 한 2군데 이렇게 그거를 받을 수 있으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주빌리 은행은 이런 점을 노려서 그런 취약 어린이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기부를 받은 상태에서 그 기부금으로 그 은행하고 딜을 해가지고요. 1억 원짜리 채권을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채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가지고 나중에는 신청도 받아요. 장기 연체자들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채권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모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자가 얼마 주고 샀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그 채권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태워버리는 사업을 한 게 주빌리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자 이 주빌리 은행은 경기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대상이. 그래서 경기도민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발굴하거나 혹은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요.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재윤경 의원님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되자 이 주빌리 은행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주빌리 은행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홍보가,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에다가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잘 안 된다 뿐이지 지금도 주빌리 은행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아씨, 이거 발굴하는 것도 귀찮고,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이 사업 모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알고 찾아와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LIC 100만 명 이상, 7년 이상, 체납자, 다 날려. 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이 있는 사람을 나라가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다고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2%면 얼마죠? 100만 원 정도 되나요? 5%는 얼마죠? 250만 원이면 되나요? 그 지원금이면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방송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도된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한다라는 방법론적인 언론을 본 적은 없어요. 보도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이거 맞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빌리 은행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본인의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계곡에 그거 식당 없앤 것보다 이걸 좀 더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많은 빚을 짓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고 남겨진 초등학생이 그 채무가 승계돼 가지고 시달리고 있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장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도 못 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봐야 한 달 이자도 못 벌어요. 근데 이 1억 원이라는 빚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건데, 그걸 재윤경 전 의원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런 게 있었어? 그럼 하면 되지 뭐 해서 성남시에서 했고, 성공해서 경기도에서 또 했고, 성공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를 했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찌끌찌끌 귀찮아, 그냥 그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몇십만 명 된다며, 그거 이번에 그냥 다 날려 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다 대고 모럴 해저드니 포퓰리즘이니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덕적 해이를 들이대는 거나 혹은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냐라고 들이대면 안 되고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애시당초 무리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단 빌려줄 때 이 사람이 확실한 상환 능력이 있는 액수를 상환할 수 있는 이율로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사할 의무를 은행이 소홀히 한 거, 이거나 혹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본인이 사업을 실패를 했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걸 못 갚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왜 도덕적 해입니까? 그때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도 재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돈을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악의 근원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어떤 유튜브도, 심지어 저는 그 박시동 경제평론가나 이광수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실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7년이 넘게 몇 천만 원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작에 갚았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돼버리면요,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통장은 당연히 못 써요. 신용카드가 어디 있어요. 경제활동 자체가 나한테 현금 뭉태기를 줄 수 있는 뭐 일용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안 갚았겠습니까?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 바보 만들려고 안 갚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는지. 7년 이상 그 정도의 채무가 있으면요,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못 만들든지, 요즘 그거 있던데 뭐 선불폰? 알뜰폰? 와이파이밖에 못 쓰는 그거. 그런 핸드폰이면 뭐 만들 수 있을래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 통장은 못 만들어요. 통장은 어느 통장을 만들든지 압류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자체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손으로 건네주는 그런 일 말고는 못 해요. 그런 사람들 채무가 1,000만 원이야? 그럼 이거 탕감하려면 50만 원이면 되겠네? 그럼 국가에서 50만 원 지원해 줄게. 저 빚 없애. 뭐 너는 2% 주고 샀어? 그럼 20만 원 주고 저 빚 없애.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치 5천만 원 이하 100만 명이면 그게 돈이 얼만데 뭐 거기 예산이 1조 3천억이랬나? 그 예산으로 택도 없을 건데 그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거기에 1조 3천억이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추경이 투입된다는 건요, 20 몇 조가 투입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 몇 조의 빚을 탕감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아는 내용이 보도가 됐길래 반가웠는데,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유튜브도 그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냥 그 원금 그대로를 세금으로 다 갚아주는 것처럼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혹은 뭐 조중동에서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주장을 하길래 제가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못한 분 중에서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 꼭 주빌리 은행을 소개시켜 주세요. 주빌리 은행이 성남에 있다가 경기도로 확대될 때는 어디로 옮겼더라? 지금 서울에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신청해가지고 거기 상담받으면 그 채권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고 얼마에 팔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태우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표현이 태운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종이로 돈 빌려주고 돈 받을 서류에다가 이제 그거 뭐 차용증 쓰고 도장 찍은 거 그거 태워버리면 이제 채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운다라고 관용어처럼 쓰는데 그 채무를 없애는데 필요한 돈은 아무리 많아도 5%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면 1억 원의 채무를 없애는데 최대 필요한 돈이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뭐라 그러지? 법원에 신청하는 거?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 비용보다 그게 더 적어요. 더 적게 들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얼씨구나 그러면 무슨 신용정보에서 날아온 서류 보고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딜하면 되겠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 입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채무를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빌리 은행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주빌리은행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상담받아 보시면 본인의 신용이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사실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재윤경 의원님이 출연하셔가지고 그 방송을 찍어서 업로드한 첫날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빌리은행까지 갈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제가 다 갚았어요. 저는 제가 다 갚았는데 제가 벌어서 제가 다 갚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유심히 곰곰이 듣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채무가 꽤나 많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곰곰하게 듣게 됐고 주빌리은행에서 운영하는 사업 내용이 저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고요. 재윤경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쪽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지지 않는 방법, 빌려주지 않는 방법, 뭐 경제 생활을 잘 해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들 말씀하신 게 저는 도움이 오히려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아주 오래 전입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그때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던 시절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여튼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연체자는 장기 체납자 같은 경우는 구제를 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지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 채무, 야 너 이거 2만 원을 샀다며, 내가 2만 2천 원 줄게, 그거 태워. 못 줄 걸 태워야지. 야 이거 1,000만 원짜리 채무, 너 이거 30만 원 주고 샀다며, 내가 35만 원 줄게, 그거 태워야지. 대통령인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세상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 아니요,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확 달라졌어요. 아름답습니다. 여튼 뭐 한 꼭지 반짜리 이제 내용을 준비한 거 치고는 지금 28분이 넘어가네요. 생각보다 길게 한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 아침이니까 토일 이틀 동안은 정치 뉴스가 그래도 많이 쏟아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여튼 내일 아침 방송이랑 월요일 아침 방송은 제가 이번 한 주 있었던 소식 중에서 제가 빠뜨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휴방도 한번 있었고 이제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일단 전달은 해드렸는데 빼놓은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7에 대해서 이제 추가 브리핑도 아마 주말 동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그런 소식들 저런 소식들 모아서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이 힘들어요. 여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